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나갈 단어 이름이 뭐냐면 명제라는 단어거든. 그럼 우선 명제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명제는 뭐냐면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린 명제라고 불러. 근데 이제 뭐가 명확해야 되냐면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야. 참과 거짓이 명확해야 돼. 혹시 이거 명확하다 이런 뜻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냐면은 뭐냐면은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돼. 누가 봐도 다 수긍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은 명제라고 불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이가 짝수래. 이는 짝수지. 누구에게 물어봐도 전 세계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이를 짝수라고 대답할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명제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참인 명제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는 홀수이다.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니? 그렇지. 누가 봐도 거짓이지? 거짓인데 이거를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거짓이니까 명제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참과 거짓이 명확하기 때문에 얘도 명제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거짓인 명제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자, 10은 큰 수이다. 10이 큰 수니? 뭐 크다라고 하면 클 수도 있는데 뭐 100 입장에서 보면 작은 숫자고 3 입장에서 보면 큰 숫자고 즉 크다, 작다, 막 무겁다, 가볍다 이런 거 자체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가 않지. 그래서 이런 거는 명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은 잘생겼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것도 기준 없지. 명제 아니에요. 자, 한라산은 높다. 마찬가지로 높다, 낮다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제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자, 그럼 예제로 한번 볼 텐데, 자, 다음 보기에서 명제인 것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자, 3이 5보다 작대. 3이 5보다 작네? 맞네. 그렇지. 이건 3이 명제 이렇게 되겠네. 자, 2번 3x 빼기 2가 1이래. 자, 요거는 이따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이런 거 우리 뭐라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부르거든. 예를 들어, 자, 봐봐. 3x 빼기 2가 1이래. 여기 x에 만약에 1 같은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은 1 이렇게 해서 참이 돼버려. 하지만 x에 2 같은 거 들어가 버리면은 6 빼기 2는 1 해서 뭐가 돼버리냐면 거짓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지. x가 1이면 참이고 x가 2면은 거짓이고 따라서 얘는 명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x가 1이면 x에다 1 한번 대입해볼까? 그러면은 3의 4래. 3이 4랑 같대. 아니 누가 봐도 거짓말이지 거짓인 명제 이렇게 되는 거. 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제주도이다. 아름답다, 막 이런 것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리을 명제 될 수 없어요. 자, 미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이다. 선생님, 이거 180도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거짓인 명제예요, 얘도. 따라서 명제인 것의 개수는 3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조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뭐냐면은 변수, 뭐 x면 x, a면 a.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우리 이런 식들을 조건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약자로 이제 p, q, r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조건 p가 있는데 조건 p가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x에 예를 들어 우리 1 같은 게 한번 대입해봐봐.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 되지 않지? 자, x가 1일 때는 얘는 거짓인 명제 이렇게 되겠네. 하지만 x에다가 2 같은 걸 대입하면은 2 곱하기 0은 0 이렇게 해서 참인 명제가 되기도 하고. 자, 이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을 조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건이 3이 되게 하는 x의 값. 예를 들어 여기서는 0 또는 2 이렇게 되겠지? 3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리집합 이렇게 불러요. 진리집합. 자, 그리고 집합이다 보니까 보통 대문자로 써주시고 집합기호 이렇게 해주시고 자, 0 또는 2를 써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요거 문제 꼼꼼히 한번 보자. 전체 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0은 빼주시고 2 이렇게만 써주면 돼. 이게 바로 조건 P의 진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도 한번 볼게. Q는 X가 홀수래. 자, 여기 그러면은 전체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인 것들을, 그런 애들의 모임을 우리 이제 진리집합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지? 자, 소문자 Q니까 이게 대문자 Q로 써주시고, 1, 3, 5, 7, 9.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부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 부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부정이랑 똑같아. 뭐뭇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자, 기호로는 앞에다가 이제 물결을 해주시면 되거든.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이 필요해. 그럼 그거의 부정은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이렇게 물결 P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읽는 방법은 요거를 not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not P. 자, 그래서 Q의 부정은 not Q, R의 부정은 not R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볼까? not P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not P를 부정을 하면은 P가 아닌 게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그냥 P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지?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정들을 한번 연습을 해 볼 건데 자, 어떤 조건이다를 부정하면 뭐 어떻게 될 거냐면 뭐뭇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짝수를 부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거든. 홀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는데 홀수라고 대답하면 큰일 나. 자, 왜냐하면은 짝수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 자, 이거 왜냐면은 짝수가 아닌 숫자가 죄다 홀수니? 선생님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1.3 같은 거. 1.3은 짝수가 아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홀수도 아니잖아. 자, 그래서 짝수를 부정해주면은 짝수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그때는 홀수라고 대답을 해주셔도 돼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그때는 짝수의 부정을 홀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다를 부정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쌤 이거 작다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면 돼. 크지 않다. 자, 왜냐면은 크지 않은 숫자가 죄다 작은 숫자니? 아니지. 같은 것도 있거든. 그래서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 x가 3보다 작대. 그러면은 부정을 하면 x는 3보다 크겠네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그렇지. 같은 것도 포함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연습해볼까? x가 3 이하다. 요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니?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래서 등호가 없을 때는 등호를 붙여주시고, 등호가 있을 때는 등호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좀 중요하거든. x는 1 이상 3 이하입니다. 얘를 부정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 x, 나 이제 배웠거든. 부등호 방향, 반대,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빼주면 얘가 답이겠네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니? x는 1보다 작고 3보다 크대. 우리 이런 숫자 있니, 없니? 이거 없잖아. 이거 이상한데? 그럼 이거 왜 이래요? 자, 수직선 한번 그래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지금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 조건은 1 이상 3 이하에 있는 여기야, 여기 얘네들이야. 그럼 얘네를 부정하면 우리 이제 어디를 답해주면 되겠니? 그렇지, 여기를 답해주면 되지, 이 부분. 그래서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주셔야 돼.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큽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돼. 자,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수직선 외에 뭐 이렇게 식으로도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 기호는 x는 1 이상 2고 x가 3 이하입니다를 줄여서 이렇게 써준 거거든. 자, 그러면은 얘의 부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자, 볼까 한번? 요거 부등호 방향 반대하면서 등호 빼주셨고, 부등호 방향 반대하면서 등호 빼줬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나온다? 자, 여기 이거를 부정하니까 뭐가 돼버렸니? 이렇게 또는이 돼버렸네. 자, 그래서 그리고를 부정하면 우리 앞으로 이제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냐면, 또는으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또는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니?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완전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집합에서 그리고인 게 뭐였었냐면 교집합이었었거든. 그리고 집합에서 또는을 요렇게 썼었고. 자, 그래서 교집합의 부정이 바로 합집합, 합집합의 부정이 바로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되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거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을 부정하면 쌤 일단 답부터 먼저 써줄게.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 이렇게 돼버려. 어떤을 조금 길게 써주면은 적어도 하나는. 같은 말이거든. 어떤하고 적어도 하나는 거고. 그다음에 거꾸로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될 거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시 하나 들어줄게. 뭐가 있을까? 이게 너는 매일 게임만 하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엄마한테 많이 혼나는 내용이지. 엄마가 보통 자녀분들을 혼낼 때 맨날 너 맨날 게임만 하니? 이렇게 혼내잖아. 자, 그럼 그거를 우리들은 뭐 해야 돼? 부정해야 돼. 아니, 나 매일 게임하진 않거든. 뭐라고 대답해? 그래서 아니요. 어제 게임 안 했는데요. 요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잖아. 자,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이야, 여기. 모든. 매일. 모든 날 게임만 하니에 대한 부정을 뭐라고 대답해서 어제라고 대답을 했지.
즉, 어떤 특정, 어떤 날. 저는 어떤 게임하지 않은 날. 로 이게 우리 이제 뭐 반박을 한 거잖아. 부정을 한 거잖아. 자,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양한 조건을 이제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우리 이제 나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냐면 이제 피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 자, 그리고 집합에서도 뭐뭐가 아니다라는 표현법이 하나 있었거든.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그렇지. 여집합이었어, 여집합. 자, 그래서 나피의 진리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P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P 또는 Q 우리 집합에서 배웠다. 또는을 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었지? 그렇지. 합집합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P 교집합 Q 이렇게. 자, 한번 연습해 볼게 더. not P를 바꾸면 P의 여집합, 이고 바꾸면 교집합, 그리고 이제 Q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는 두 가지 이상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의 부정을 한번 연습해 볼 건데, P 또는 Q를 먼저 한번 써볼까? P 또는 Q. 그리고 이거의 부정을 구해달래.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not P. 일단 P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위에서 했었다. 또는을 부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었지? 또는 부정하면은, 이거하고 또는이 서로 부정이었었지? 이거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은 이고. 자, 그래서 또는을 부정해주면 이고 이렇게 될 거고, not Q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진리집합으로 표시해 볼 건데, 나피는 P의 여집합, 이거는 교집합, 나큐는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고도 되거든. P 또는 Q를 그냥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 집합으로 표시하면은, 부정이 이제 여집합이었으니까, 드모르간 정리를 이용해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자, 밑에 것도 마지막. 자, not P. 그럼 P의 여집합, 이고, Q. 이거의 부정이니까 여집합. 그리고 이제 드모르간 정리해 주시면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네.